그래도 살만한 세상 시간입니다. 매주 한 번씩 살아갈 만한 가치를 찾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도움 말씀에 동네병원 건강정신의학과 전문의 김민경 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김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좋은 아침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들 쭉 남성들이 특히 감정 표현에 좀 어색하다 그러면서 뭐 부부 갈등이 생긴다거나 뭐 아이들에게 상처를 입게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해주셨는데요. 돌이켜 보면은 정답인 것 같아요. 좀 감정을 좀 잘 표현도 좀 잘 하고 해야 되는데 이 사람 성격으로 지나치기에는 너무 사회가 좀 복잡 다양하지 않습니까? 자, 오늘 맞습니다. 어떤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 네, 지난 시간과 조금 연결이 되는 얘기인데요. 네. 오늘은 그 부부 갈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황을 알아보고 또 성인들에게 나타나는 몇 가지 행동과 감정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 들으시면서 나는 어디에 해당이 되나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가족이나 가정이란 뭘까요? 글쎄요. 뭐 쉴 수 있는 곳, 뭐 쉼터와 같은 곳 아닐까요? 네네, 그렇습니다. 아무리 멋진 곳에 여행을 하더라도 며칠이 지나면 집이 그리워집니다. 유학을 떠난 사람들이 김치를 그리워하는 것, 그리고 아프면 어머니나 아버지가 자연스럽게 생각이 나는 것, 이런 게 누구나가 떠올리는 이미지일 텐데요. 가족이나 가정이란 어떤 안전기지 같은 역할을 하게 되죠. 내가 힘들 때 피할 수 있는 곳인데요. 그렇게 늘 안전하게 보살핌이 이루어지면 사람이 성장에서도 편안합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어릴 때 부모님이 아프셨거나 혹은 너무 바쁘셔서 주위 사람들에게 여기저기 맡겨지면서 자란 경우, 혹은 부부싸움이 잦아서 어려서 늘 큰 소리만 듣고 자라거나 맞으면서 큰 경우는 가족이나 가정이 안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 폭력적인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 입장에서는 가족이나 가정이 오히려 더 나를 해코지하는, 그죠? 안전한 곳이 절대 아니죠. 그렇죠. 네, 그렇게 상처를 받으면서 자라게 되는 건데요. 이렇게 자란 사람이 성인이 되었을 때 크게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첫째는 그 힘든 상황이 되면 불안해지는 사람인데요. 예를 들어서 크게 빚을 지게 되거나 당장 수입이 없어서 힘들어졌다든지 혹은 누가 아프거나 하는 등의 변화가 생겼다고 할 때 이런 분들은 배우자에게 굉장히 매달리게 됩니다. 과도하게 불안하고 안절부절 못하면서 의지하려고 하죠. 두 번째는 도망가는 유형의 사람인데요. 그냥 피하려고 합니다. 숨는 거죠. 아내나 남편과 함께 의논하기 싫어하고 그냥 피하고 혼자 있으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비슷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매우 혼란스러워하는 분들인데요. 세 번째 경우는 어려서 굉장히 부모님들에게 학대를 받고 자란 경우가 많고 아주 흔하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오늘은 방금 말씀드린 첫 번째와 두 번째 부분을 좀 더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뭐 누구나 그런 힘든 상황이 되면 다 불안하고 또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요. 특히 어렸을 때 자란 환경이 더 중요하다고 하니까 뭔가 좀 기다마 좀 들어야 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부부 갈등이 있을 때 아내는 불안해하고 남편은 회피하는 경우가 더러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방금 MC분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안정적인 사람들도 힘든 상황이 되면 좀 불안정해지거든요. 근데 이제 흔히 나타나는 유형이 아내는 불안하면서 매달리고 남편은 침묵하고 회피하는 경우가 굉장히 흔합니다. 왜 그럴까요? 쉽게 생각해 보시면요. 아주 단순합니다. 힘들 때 서로 분노하거나 막 싸우거나 혹은 서로 도망가면서 말하지 않고 침묵하거나 대화조차 하지 않는다면 두 사람이 결혼까지 꼴이 나기 힘듭니다. 그래서 마치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사랑에 빠져 결혼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흔히 자기가 좀 다른 사람, 자신하고 좀 다른 사람한테 끌린다고 하는데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좀 구체적인 뭐 사례나 이런 건 없나요? 좀 설명해 주시죠. 그 굉장히 힘든 순간에 불안한 아내는 남편에게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서 의지하려고 매달리는데요. 남편은 그게 너무 부담이 되는 거죠.
말을 한마디 했다가는 감당이 안 될 것 같고 비난받을까봐 도망가게 되는 겁니다.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때는 부부관계가 비교적 균형을 잘 유지하다가 어려운 순간에 폭발하게 되는데요. 네. 흔하게는 아이가 아플 때입니다. 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아내들은 남편에게 매달리게 되는데 남편은 자꾸 일이나 사회생활로 도망가는 거죠. 실제 아이가 많이 아픈 경우 부부관계가 나빠질 확률이 높고 이혼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같이 극복을 해야 되는데요. 예, 말씀을 듣고 보니까 도망가면 안 되죠. 같이 힘들어도 피해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해가 조금씩 되는 것 같은데요. 예. 네네네. 그래서요, 각자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네. 힘들 때 매달리면서 막 화를 내는 유형인가, 아니면 말을 안 하거나 도망가는 편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시작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남편들은 아내가 뭔가 화를 내거나 마구 분노를 표출할 때, 이 사람이 어떤 사랑을 갈구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좀 알아야 합니다. 네. 또 아내들은 말을 안 하거나 도망가는 남편에게 마구 화를 내는 대신에 시간을 좀 주고 본인의 속마음을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분이 우울하다고 하는 사람에게 너무 편해서 그렇다, 배가 불렀다는 식의 비난은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죠.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는 힘들 때 남편이나 아내에게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가와 우리 남편이나 아내는 어떤 사람인가, 이런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와 배우자에 대해 좀 더 잘 이해하게 되면 네. 서로를 마구 비난하고 공격하는 대신에 좀 더 다가가는 대화를 하기 쉬워집니다. 보통은 내가 속마음을 얘기하면 손해볼 것 같으니까 본인도 모르게 화를 내고 공격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오늘 하루는 나와 배우자는 어떤 편에 속하는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살만한 세상 동래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민경 원장이었습니다.